자, 여러분, 새해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신설 코너입니다. 기대되시죠?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인간관계 대화법 첫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매일 실수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안에 엄청난 비법이 들어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다는 건 그 안에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아무것도 없으면 쉬워. 자,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 안에 대단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득 볼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자기를 이롭게 함과 동시에 상대를 이롭게 해요. 그게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상대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인간관계 대화법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요.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도 해보고 실질적인 노하우도 해보고 또 거기서 실행도 뽑아내서 한번 실천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인간관계 대화법에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부터 짚어 나갑시다.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점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 아주 발벗고 뛰어다니실걸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엇인가 사용해보고 너무 그것이 좋고 편리하다라는 걸 알면은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몰라서 그렇게 여러분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무진장 높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냐 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전화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해요. 관계의 기본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떤 대화 하십니까? 주로 카톡 대화를 하죠. 그리고 전화통화해서 얻는 정보와 카톡으로 대충 해서 하는 정보와는 너무나 그 질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전화통화하는 걸 무서워한다는 건 만남은 더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편하세요? 네, 그럼 문자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으면서 얘기하죠?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는 훨씬 더 강도 높고 깊이 있는 것들이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할 수 있는 교류의 양과 만나서 할 수 있는 교류의 양과 친밀도와 진실성과 서로 주고받는 양의 자체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가는 거 정도가 문자라면 트럭으로 싣고 가는 게 사람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걸 부담스러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성장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엄청난 것이 교류가 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디로 뭐 부산으로 강의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선생님, 전 진짜 직접 보고 강의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발 소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오십시오. 여러분, 그냥 제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듣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으로 보는 것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양의 확신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간 사람을 안 만났었어요.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무슨 조찬 모임을 간다든지 무슨 토론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CEO들 모임을 간다든지 사실 제가 그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좀 지쳤었어요. 지난 한 5년간 잠시 멈췄었거든요. 제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고요. 여행도 갔고요. 근데 묘하게 뭐 하나가 빠져 있었냐면요, 사람 만나는 게 빠져 있었어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8년도 끝물쯤 해서 사람에서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를 충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모임을 갔는데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업 성공 노하우들을 막 발표하는 자리였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모임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그런 모임에 자주 나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친밀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도 되고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란 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역시 사람한테만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것 같은 엄청난 깨달음이 한 번에 오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책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건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엄청난 그 사람의 결과물이 한꺼번에 나한테 훅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이었던 거죠. 그 많은 젊은이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걸 왜 내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갖지 않았을까? 나의 깨달음과 배움에 정지가 있었었구나.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 무엇인가로부터 배우는 데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첫 번째 배움은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책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쉬운 거, 책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어디서 배우느냐?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하는 여행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본 곳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면서 만나지 못했던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깨달음, 여행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또 하나 뭘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뭐 극복하는 것도 배우고 실패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배우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하면서 그것을 이뤄내는 성취감에서 배우고 정말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완전히 색다른 배움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무엇인가 절름발이 같은 배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관련된 책을 읽어요? 알게 되겠네요. 그죠? 베트남으로 여행 가요? 오, 그것도 알게 되겠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베트남에 오래 살아본 사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 거기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현실적인 배움을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게 필요한 사람 만나려면 꽉 막히죠. 아는 사람 없죠. 나의 그 관계의 선이 거기까지 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창회 나가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동창들 중에서 나와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나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간관계의 가장 멋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른 곳에서 산 30년의 노하우를 나한테 기꺼이 전수해 주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길이 없잖아요. 결국 그거는 그 현실적인 조언과 배움은 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을 내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갖고 대학 동창들 카톡방이 있어요. 내가 거기다 올렸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랬더니 금방 카톡이 왔어요. 베트남에 너 그거 모르냐? 30년 된 친구 우리 동창 거기 살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 미안하게 나는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친구에게 빚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친구에게 언젠가 또 빚을 갚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교류가 일어나면서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지금까지 소홀하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본격적으로 교류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단절된 상황에서는 배울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작아요.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바로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모임은 동호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과의 모임을 하나를 반드시 하나 가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동호회나 아니면 같은 취미
이런 모임들입니다. 그런 모임을 반드시 하나 하세요. 그냥 집에 혼자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혼자 있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너무 같이만 있어도 안 커요. 못 커요.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너무 혼자 있어도 못 커요. 왜? 내가 방해를 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가서 동호회 모임 하나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장소에서 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한 20년 다른 일을 해서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자극을 받으면서 크는 방법 하나, 전혀 다른 자극을 받으면서 커나가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임을 세팅을 한번 해보시죠. 1월 달에 빨리 세팅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올 한 해 밸런스 있게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인간관계는 단지 사람과 그냥 친해진다던가 뭐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스킬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사실은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누군가 만날 때마다 내가 확장되어질 것이고요, 교류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관계 대화법 앞으로 또 1년간 계속 될 겁니다. 꾸준히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인간관계의 큰 비법, 이득, 나만 이득이 아니고 누구요? 상대방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배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배움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책에서 배우고, 여행에서 배우고, 내 일에서 배운다.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거잖아요. 책은 기초 아이디어를 얻고, 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무엇인가 성취해 나가는 걸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뭡니까? 거대한 샘플입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나는 방법이죠. 또 다른 나의 거대한 샘플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사람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혹시 그게 빠져 있었다면 반드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미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대화법, 이거는 정말 실행을 해야지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스킬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대화법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이 올해 나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2가지 모임을 세팅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2가지 모임. 하나는 뭐예요?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 하나는 나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 이 2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2 모임을 나는 이런 데를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잘 서치하셔서 2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숙제 여러분 잘해서 댓글로 쫙 올려주시고요. 또 유튜브 대학 등록해서 다니신 분들은 카페에 올라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간관계 대화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